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한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 뉴스 속에 감춰져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최근 한 달간의 아파트 매물 증가 현황이에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7일 기준으로 4월 7일 대비 증가율로 보면요. 인천이 1위, 경기가 2위, 3위가 18.5%로 서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와,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 집값이 좀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경기에서는 남양주시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평, 과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가 특이하게도 지금 가장 핫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용산구가 오히려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예요. 그리고 강북구, 광진구, 송파구, 은평구. 솔직히 보면은 매물의 증가와 관련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강북에 있는 노도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특별한 특색을 띠고 있는 어떤 테마군이 아니라 지금은 뭐 강북, 강남, 뭐 좀 저렴한 동네 그리고 비싼 동네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매물 증가의 현황에 대해서 집값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장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에 그 기간이 짧고 5월 말일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집값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다소 미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다주택자 혹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좀 저도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5월 8일과 4월 7일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 현재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여기 보시죠. 강원 삼척, 경부 상주, 그리고 강원 평창, 경남 창녕 등 대부분 그동안 가격 상승이 더뎠던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형태의 물건들은 점점 이 불씨가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지방 소도시까지 간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22년 기준의 공시지가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수도권 내라든지 이전 좀 큰 규모의 그런 도시들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로 그 온기가, 그 테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돼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것들이 물건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기에는 뭐 남양주시 보면 4,000건대, 6,000건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두 자릿수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0% 감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그만큼 작은 도시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거래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적은 규모의 도시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건 틈새에 틈새를 노린 투자자들이 선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실거주자들이 받아주는 장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유입했다가 결국엔 전세 양질의 전세만 공급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독이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용감하면 다 매수하면 돈을 벌었던 시세에서 이제는 매수를 하는 순간에도 여기까지 가격이 오를까? 이런 고민을 갖고도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게 거의 투자 중독이나 다름없이 변해졌고요. 이렇게 먼저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나게 그 이후에 따라오시는 인력들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하는 거를 먼저 체감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매물이 즐거운 물량을 보게 되면은 남양주부터 충남,
전남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물건의 물량이 또 공시지가 1억 이하 테마도 맞물린 부분이겠지만,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남양주가 왜 이렇게 많이 높지? 라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를 조금 더 자세히 매물 현황을 봤더니 오남읍, 와부읍, 화도읍, 진접읍 다 이런 식으로 이 남양주시 내에서도, 남양주시는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 내에서도 읍면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1.1%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하는 시점에도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3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이 남양주시의 증가 물량의 대부분은요, 사실 공시지가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에 3억 원 이하인 부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과는 다소 무관한, 어차피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들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였고요. 이거는 아마도 그난 2년 동안에 투자한 거에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매도를 하려고 물건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세 유예랑은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과는 전혀 좀 테마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5월 말이 끝났을 때 어차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다주택자 물건이 잠기는 기존 물건들과는 달리 해당 물건들은 6월 2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관련된 물건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왕숙 신도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도시, 그리고 이제 교통망까지 잘 갖춰지게 된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진건지구라든지 다산 신도시에 거주해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합니다. 우리보다 더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왕숙 신도시가 거대 규모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 좀 가시화되고 뭔가 분양을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남양주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매매가가 좀 크게 휘청거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아직 왕숙 신도시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전에 한 발 빨리 좀 매도하고 다른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겠다. 왜냐면 다산 신도시가 거주 요건이 좋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상승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매도를 계획하고 갈아타기해서 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서울 쪽으로 오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전체 1위 데이터인데 자세히 봤을 때 해당 지역 자체의 순위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게 30% 이렇게까지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조금씩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뭐 몇천 건이 늘어날 정도의 물량 변화는 없었고, 이게 1위부터니까 사실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게 데이터에 조금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나왔어요. 자, 다음은 동일한 한 달간의 기간 동안의 서울의 매물 변화량입니다. 매물이 줄어든 순으로 했을 때 1위가 서울 중구인데 670건으로 동일합니다. 즉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곳도 매물이 더 감소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에서도 물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고요. 1위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13.7%로 1위이고요. 강북구가 13.5%, 송파구, 광진구 할 거 없이 사실 이게 순위가 좀 무관하게 대부분은 거의 한 10% 이상씩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다들 괜찮은 지역들 그리고 좀 저렴한 지역들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깊어진다라고 하는데 강남구는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어야죠. 이런 거 팔고 강남구를 사야 되는 부분인데 강남구마저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서울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그만큼 많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서울에 있는 이런 다른 지자체에 있는 물건들을 1주택자인 상태에서 또 매도를 하고 비과세 기준이 좀 높아졌으니까 그걸 매도를 하고 본인들이 다시 서울의 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와 다주택자의 매물 내놓는 수요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요, 정확히 6월 1일 이후부터는 거짓말처럼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의 물량 자체가 앞으로 잠김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은 앞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역세권 그리고 그런 소규모들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거기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형으로 진행하는 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택들이 대거 멸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임대차 보호법 해지되는 부분 이제 2+2가 종료되는 시점인 22년 8월 그때 전후로 해서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좀 보합세에 덜어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는 6월 1일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하는데 정말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물건이 늘어난 만큼 가격대가 조금 급매 형태로 조정받는 형태로 특히 지금 이제 5월 초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종부세가 부담되고 이미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양도세 일반과세로 그냥 매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에서 추가로 급매 가격에서 몇 천을 깎아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도 그 잔금 일정만 잘 맞춰주면은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이후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받으면서 나는 생애 최초 주택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그때 혜택 받으면서 매수해야지 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서울의 알짜배기 급매 지역이 아니라 이제 경기 지역 때는 그렇게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고 자금이 워낙에 타이트한 일정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자금이 가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풀리고 그리고 향후 서울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서울의 괜찮은 물건들을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시세 주고 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살고 싶은 지역에 있는 가장 싼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 지역들을 보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전고가 대비 아니면 직전 거래가 대비 도대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정도까지도 깎아주기도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깎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맞으면 거기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 맞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조정이 좀 안 된다고 싶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6월 1일이 되기 전 5월 말일까지는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이 매매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매수자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음이 급하고 세금이 부담스러운 다주택자의 알짜배기 물건을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동안 언론 기사를 통해서만 접해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 둘씩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 리치판다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양질의 부동산 뉴스 업로드 되니까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